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초점 렌즈의 마지막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다초점 렌즈를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초점 렌즈를 현재 이제 사용하고 계시거나 다초점 렌즈를 좀 맞추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텐데, 그 다초점 렌즈를 이제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고려사항 또는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과, 또는 이제 다른 한 부분은 이제 다초점 렌즈를 처음 이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다초점 렌즈를 처음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시죠. 일단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걸 맞춘 다음에 잘 쓸 수 있을까, 또는 쓰면서 되게 불편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괜히 다초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고민, 걱정,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진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번 내용들을 알면은 안경원에 가서 다초점을 맞출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다초점을 처음 맞추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노안이 시작됐을 때 전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꼭 다초점만이 해결 사항은 아닙니다. 다초점 렌즈는 크게 나누었을 때 네 가지 중에 하나죠. 벗고 보거나 근거리 원거리를 따로 쓰거나, 근시인 경우는 원거리 도수를 조금 낮춰서 근거리가 조금 더 잘 보이도록 이제 그렇게 타협해서 쓰는 방법.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것저것 다 거두절미하고 길게 생각했을 때, 또는 지금 본인의 상황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나 따져봤을 때 다초점을 쓰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해졌을 때 고려될 사항인데,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요 노안 정도입니다. 요 노안 정도는 이제 당연히 나이에 따라서 비례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다초점을 이제 성공하고 실패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렌즈 선택, 다시 말해서 렌즈 등급을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도라고 해야 되죠. 노안 정도는 이제 초기 노안, 중기 노안, 이제 마지막 노안으로 이제 나뉘지만, 크게 대부분 불편을 느끼는 거는 초기 노안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가입도 단계로 치면은 이제 4-5단계부터 좀 이제 불편을 느끼는데,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안 요 정도랑 그 만족도랑도 이제 비례하다 보니까, 노안이 덜 왔을 때, 다시 말해서 이제 초기 노안일 때 이제 가급적이면은 빨리 다초점을 쓰시는 게 본인도 좋고 또 적응하는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노안 정도가 심해지면은 뭐가 안 좋아지냐? 사실 1편에서 얘기했지만 다초점 렌즈의 이제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윗부분이 이제 멀리 보게끔 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5m, 그래서 쭉 4m, 3m 쭉 돼서 이제 밑부분에서 40cm 가까이 이제 독서거리가 보이는 도수가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사실 마크가 있어요. 이렇게 기준선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도수가 변화되는 이제 요 라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안 정도가 심할수록 이 도수 변화가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주변의 시야도 좁아지고 위아래 봤을 때 도수 차이도 더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지만 렌즈 등급하고 직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노안 정도가, 그거를 역으로 얘기하면 노안 정도가 조금 이제 덜할 경우에는 렌즈 등급이 아주 윗등급이 아니어도 다초점을 편하게 적응해서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이제 다초점을 맞춰놓고 실패하는 케이스 중에 도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에 이 노안 정도도 있습니다. 노안이 심한데 가격에 맞추어서 다초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설계 등급을 좀 높은 걸 쓰는 게 사실은 이제 적응하기도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좀 언밸런스하게 맞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쓰고 불편해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그래서 요 노안 정도가 사실 선택 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요것도 뭐 1편에서 얘기했지만, 다초점 렌즈가 단순히 먼 거리부터 가까이까지만 보이는 원근 다초점만 있지 않아요. 이제 실내에서 주로 쓰는 중간 거리용 다초점도 있고, 이제 뭐 의사분들이 많이 쓰는 이제 테이블용 근근거리의 다초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다초점은 원근 다초점을 맞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필요한 이제 본인의 하는 일 또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것도 이제 선택 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90% 이상이 원근 다초점 렌즈가 판매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실내에서 이제 그 업무, 컴퓨터 업무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뭐 대다수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앞서 말했듯이 다초점 렌즈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가까운 거리인데 정면을 봐야 될 경우, 그게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근근 다초점이나 아니면 중근 다초점이 훨씬 편하고 문제 없이 쓰는데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고려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건 약간 별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손님들 중에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대표적인, 여기 운동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운동이 이제 골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기도 했고, 또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 중에 다초점을 쓰는 분들이 이제 많죠. 아무래도 이제 좀 연령이 있는 분들이 골프를 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골프 칠 때 뭔 문제냐?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뭐 어디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경험상 해보면, 저를 포함해서 이 다초점으로 구분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다초점 렌즈를 쓴 상태에서 골프를, 그러니까 좀 늦게 배운 거죠. 그런 분들은 다초점을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운동할 때도. 그리고 오히려 다초점을 쓰지 않고서는 운동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발생이 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다초점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골프는 배웠는데 나중에 다초점을 맞춰야 되는 경우들, 처음엔 되게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다초점을 맞춘 다음에 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골프를 칠 때는 이제 내기 골프는 하지 말아라,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 거리감이라든가 이제 시선을 맞추는 데 있어서 시선에 따라서 거리가 이제 잘 보이는 거리가 달라지는 게 다초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익숙해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거리감이라든가 이제 시선 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면은 다초점을 쓰고도 운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민감해서 다초점을 맞출까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초점을 쓰면서도 뭐 골프 치실 때는 단초점으로 바꿔 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분들은. 근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완전 프로거나 아니면 진짜 예민한 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에는 그런 차이 때문에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색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적응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것도 많이 이제 물어들 보시는데, 네 번째가 이제 안경테 선택입니다. 크게 나누면, 일반 분들이 물어보는 안경테 선택은, 다초점은 되게 사이즈가 커야, 도수가 여러 개 들어가니까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위아래로 상하 32mm 지정. 물론 32mm는 미니멈이고요. 32mm 이상, 보통 이제 34mm 이상만 되면 다초점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봤을 때, 이거 안경 되게 조그만데 여기에다가도 다초점을 해도 돼요? 아니면은 이게 다초점 렌즈가 들어가요?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웬만한 사이즈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다초점 렌즈는 이제 이렇게 도수가 여러 개 들어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피팅,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사각에 따라서 이게 보이는 거리라든가 아니면 초점 맞추는 게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눈 사이 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 경사각 측면에서 봤을 때 요 경사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조정이 되려면 뭐 예상하시겠지만 요 코받침이 달려있는 안경테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코받침이 없는 일체형으로 된 뿔테도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쓰면서 더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뿔테가 됐든 금속테가 됐든 이 코받침 높이를 조정해서 경사각을 조금은 조정이 되는 그런 테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상하폭은 너무 작지 않은 거면은 다 오케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질문한 대로 클수록 시야가 커서 난 이게 더 좋아하지만 말 그대로 이 안경 렌즈가 커지다 보면 이 왜곡 다시불에서 이쪽 이제 흐리게 보이거나 왜곡돼 보이는 부분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테 사이즈는 안경 그러니까 얼굴 사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도수를 감안해서 이상적인 사이즈로 쓰는 게 좋습니다. 뭐 특이하게 오버 사이즈라든가 너무 작게 쓴다든가 그것도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안경테 선택도 다초점에서는 중요한 선택시 고려사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다초점을 쓰시려고 하시는 이제 걱정이 더 많은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런 이제 중요한 요소들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도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안경사분들이 이제 렌즈 등급이라든가 특성에 맞게끔 이제 추천을 해드리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이제 쓰시면 되고요. 가능하시다면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게 일본에서 중등도 이상의 노안인 경우에는 안경 렌즈 등급도 중등도 이상을 쓰시는 게 무리 없이 잘 쓰실 수 있다라는 거를 뭐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부류가 이제 기존에 다초점 썼던 분들, 이분들은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다 몸으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초점을 또 중간에 뭐 여러 번 바꿨던 분들, 다시 말해서 뭐 부적응 때문에 바꾸든 아니면 만족해서 시간이 오래돼서 바꾸든 간에 하여튼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써봤고 다초점 렌즈가 뭐고 장단점은 뭐고 그거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바꿀 때 그 알아두셔야 될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초점 렌즈 하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응을 빼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정면을 본다든가 또는 이제 틀어서 보는 뭐 모니터를 2개를 본다든가 3개를 보는 분들 뭐 그런데 이제 시선 돌리면서 이제 왜곡이 따라 보여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다초점은 일반 생활용으로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런 근용 안경 그 조합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장시간 근거리를 볼 때는 사실 리딩 글라스를 따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초점을 쓴 후에 보통 이제 추천드리지만 다초점 렌즈 하나만이 아닌 근용 안경과 병행해서 쓰면 조금 더 유용하게 더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다초점 하나만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말씀드렸을 거예요. 안경을 근거리 볼 때는 살짝 이렇게 올려놓고 보셨을 때 눈을 덜 내려도 되니까 이게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다. 그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다초점을 쓰신 분들이 그 다음에 다시 다초점을 맞추러 오는 경우에 대부분은 어떠냐면 먼 거리는 크게 불편이 없는데 맞췄을 때 당시보다 근거리가 시원하게 안 보인다, 덜 보인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왜?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60대 초 중반까지 이제 노안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거리는 변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성인은. 그런데 이제 근거리, 노안 정도는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처음 맞추실 때 이런 설명을 드리지만 그때쯤 이제 이게 기준이 한 2년 전후가 돼요. 개인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2년 뒤에 근거리가 좀 덜 보여서 이제 맞추시러 옵니다. 그러면 검사해서 이제 다시 똑같이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다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때 똑같이 대부분의 안경사들이 얘기할 거예요. 예전에 쓴 렌즈가 만족을
만족을 하셨더라도 등급을 하나 정도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반적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상술로 이제 더 비싼 걸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원리랑 똑같아요. 가입도, 다시 말해서 노안 정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 도수 이제 변화되는 것들이 더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렌즈라도 이 가입도라는 걸 올리다 보면 요 왜곡 지역, 다시 말해서 이 사각 지역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부분이 조금 커지게 돼요. 물론 막 2배, 3배 커지는 건 아니지만 미세하게 커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 만족해서 난 그 렌즈로 똑같이 했는데, 이거 똑같은 렌즈 맞냐? 예전만큼, 예전에는 되게 넓고 되게 만족했는데, 똑같은 렌즈인데 이거 조금 그렇다 하는 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안에 비례해서 렌즈 등급을 선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안 정도가 늘어나면, 쓰셨던 분들도 이게 올라가면 한 등급 정도는 올려서 쓰셔야 예전 만족도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회사 문제 또는 등급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어느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양형사분들이 그거에 맞게끔 추천드리는 것들을 대부분 따라서 하지만 이 회사나 등급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노안 정도의 비례는 하지만 그건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 만족을 했다, 지금 쓰고 있는 렌즈에 대해서, 그게 뭐 어느 회사든 간에 만족을 하셨다면 그 회사에서 등급만 올리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각 회사마다 설계라고 다 기술적인 게 다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하셨다면 굳이 뭐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그런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실 것 같으면 같은 회사에서 렌즈 등급만 올리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만약에 만족을 좀 못했다, 만족을 못해서 좀 바꿀 의향이 있다 하면은 등급이 기존 쓴 것보다 당연히 윗등급을 이제 권해드리겠지만 윗등급을 선택하시고 이제 각 렌즈마다 이제 특성에 맞는 이제 설명을 듣고, 또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잘 만들어진 각 회사에서 가장 베스트 제품을 추천받는 것이 실패도 줄이고 만족도 이제 올릴 수 있는 이제 선택 시에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 2, 3편 좀 길었는데 요것들을 이제 쭉 보시고 다초점 맞추실 경우에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